뭐 지를 겁나? 뒤로 돌아서고. 망했다. 다시 뒤로 가봐.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13 프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21년 9월 달에 애플 이벤트에서 공개할 때만 해도 아이폰 12에 비해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많은 분들이 비판을 했는데, 막상 사전 예약 때는 게시하자마자 30분 동안 안 돼서 매진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이폰은 출시 때마다 애플의 디자인팀이 제일 편한 부서라고 비아냥거리는 댓글도 많았죠. 그런데 이번에도 매진이 되는 것을 보고 살 사람은 산다,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사용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출격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출격! 자, 먼저 디자인입니다. 아이폰 13 프로는 아이폰 13과 크기가 같고 전작인 아이폰 12 프로와도 크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 크기도 6.1인치로 동일하고요. 대신 이 노치의 크기가 줄어들어서 양쪽에 여유 공간이 늘었죠. 19.5:9 비율이고 FHD 플러스급의 해상도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아이폰 최초로 120Hz 프로모션을 지원하고요. 10에서 120Hz의 가변 주사율을 지원합니다. 밝기는 일반적으로 최대 1000니트의 밝기를 낼 수 있고, HDR10이 적용된 영상을 볼 때 최대 1200니트의 밝기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강도는 세라믹 쉴드라는 기술이 적용되었는데요. 애플에서 자랑을 엄청나게 했지만 실생활에서는 스크래치가 굉장히 잘 생깁니다. 자, 크기는 앞에서도 말했지만 두께와 무게 빼고 가로 세로가 거의 같습니다. 이 폭만 아이폰 13 프로가 0.05mm 더 넓은 71.55mm이고요. 길이는 146.7mm로 아이폰 12 프로와 같습니다. 두께는 아이폰 12 프로보다 2.5mm 더 두꺼운 7.65mm입니다. 그리고 무게는 아이폰 12 프로보다 16g이나 더 무거워진 203g이고요. 그립감은 생폰으로 사용한다면 장시간 쥐고 있으면 불편할 수도 있고요. 측면이 완전히 평평하기 때문에 그립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케이스를 그립감이 좋은 것으로 구매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리고 추가로 이 측면이 스테인리스 재질인데 굉장히 스크래치가 잘 생기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무게는 개인적으로 괜찮지만 이 고양이 주부가 들어보니 묵직하다고 하는 걸 보니 여성분들에게는 가볍지 않을 것 같고요. 자, 후면을 보면 시에라 블루 색상인데요. 애플 이벤트에서 처음 보고 꽂혀서 무조건 시에라 블루 산다고 기대를 너무 해서 그런지 막상 받고 나서 보니 약간 실망했습니다. 큰 기대 안 하고 구매했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요. 색상을 조금만 더 진하게 했다면 대박이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급스러움은 여전합니다. 완전 무광이 아니고 은은하게 비친 이 빛 반사가 괜찮고요. 그리고 생폰으로 사용하셔도 지문이 묻어서 지저분하다든가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후면 카메라는 각각의 렌즈를 보호하는 링이 후면 색상에 맞도록 디자인이 잘 된 것 같고요. 특히 아이폰 12 프로 대비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은 바로 카메라입니다. 이 렌즈의 크기가 커졌고 카메라와 카메라 섬까지 모두 커져서 이 부분 때문에 아이폰 12 프로와 케이스 호환이 안 됩니다. 구성은 와이드, 울트라 와이드, 망원, 라이다 스캐너까지 전작과 동일하고요. 그리고 카톡티는 아이폰 12 프로보다 더 튀어나왔기 때문에 생폰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카메라까지 보호되는 케이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실사용성입니다. 동영상을 볼 때는 이런 느낌입니다. 6.1인치라도 생각보다 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S21 울트라와의 정말 고민되는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영상을 보기에도 답답하지 않은 크기라고 생각하고요. 랩톱박스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말이고요. 다만 풀스크린으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노치가 상당히 거슬릴 겁니다. 물론 안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말이죠. 유튜브 영상을 볼 때 풀스크린으로 보는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디스플레이 비율 때문에 자막이 딱 맞게 들어가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아이폰 13 프로로 누워서 영상 보기가 딱 좋았습니다. 솔직히 S21 울트라는 10분만 들고 봐도 팔이 저리거든요. 아이폰 13 프로는 확실히 덜했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할 때는 이런 느낌이고요. 게임을 해보면 A15 바이오닉의 진가를 알 수 있고요. 초반에는 발열이 조금 있고요. 한 10분 정도 지나면 살짝 미지근한 수준으로 바뀝니다. 이 냉각 성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기에 비해서 생각보다 그립감이 나쁘지 않았고요. 저는 이 S21 울트라보다 상대적으로 길이가 짧아서 그립감이 안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손이 큰 제가 잡고 해도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화면 설정 같은 경우는 4K 해상도까지 설정을 할 수 있고요. 극한은 HDR 고화질부터 극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1년 11월 4일에 애플 TV가 출시되었습니다. 동시에 이 닥터 브레인도 출시를 했는데요. 그 외에도 볼만한 드라마는 폴맨 카인드와 C 등이 있는데요. 특히 이 C라는 영화는 재미있으니까 꼭 한번 보시고요. 자, 설정에 들어가서 애플 TV로 들어가시고요. 자, 여기서 스트리밍 할 때와 다운로드 옵션에서는 이 와이파이로 할 것인지 셀룰러로 사용할 것인지를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알림과 화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iOS 15에서 새롭게 생긴 것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배경 사운드라는 것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이렇게 켜놓으면 총 6가지의 이 화이트 노이즈를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음악이나 영상을 볼 때도 이 배경 사운드를 들을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르게 볼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이런 화이트 노이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할 듯 하고요. 그리고 사파리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상단에 있던 주소창이 밑으로 내려왔는데요. 여기 주소창을 이렇게 좌우로 스와이프하면 열어놓은 페이지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iOS 14에서는 이렇게 탭을 눌러서 화면이 한번 바뀌고 나서 다른 화면을 선택했어야 됐었는데 iOS 15에서는 탭 간 이동이 정말 쉬워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 찍어 놓은 사진에서도 텍스트를 추출할 수 있는 라이브 텍스트라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는데요. 사진에서 보면 여기 우측 하단에 있는 이 글자 표시를 눌러주면 자, 이렇게 글자를 추출해서 메모장 등으로 붙여 넣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모든 글자를 추출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한글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항상 그렇죠. 아마도 추후에 업데이트를 통해서 적용을 해줄 것 같고요. 다음은 카메라인데요. 아이폰 13 프로에서 가장 많이 바뀐 것이 카메라라고 생각합니다. 망원, 와이드, 울트라 와이드 모두 12메가픽셀로 전작과 동일한 화소이고요. 망원은 OIS가 적용되어 있고 f2.8인데 3배 광학 줌이 적용되었습니다. 와이드는 센서 시프트 OIS가 적용되었는데 전작에서는 아이폰 12 프로 맥스에만 있던 기능인데 이번에는 프로와 프로 맥스가 동일해졌고요. 그리고 밝기도 전작보다 더 밝아져서 f1.5입니다. 울트라 와이드는 저조도에서 많은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추가로 접사 기능까지 탑재되었습니다. 밝기는 f1.8이고요. 자, 이렇게 사진 모드에서 길게 누르면 이 퀵 테이크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줌인과 줌아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율 부분을 길게 눌러서도 줌인과 줌아웃을 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편하고요. 자, 그리고 iOS 15.1이 업데이트 되면서 추가된 이 프로레스 촬영 모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128GB 모델은 4K 촬영이 안 되고요. FHD 화질로만 찍을 수 있습니다. FHD 화질도 1분 찍으면 용량이 어마무시합니다. 거의 2GB 가까운 용량이기 때문에 아이폰 13 프로와 프로 맥스로 프로레스 촬영을 하려면 1TB 용량은 구매하셔야 될 듯 합니다. 4K 영상을 1분만 찍어도 6GB 용량을 넘어갑니다. 자, 울트라 와이드로 찍은 사진입니다. 날씨가 좋은 것도 있지만 아이폰 13 프로의 사진이 정말 잘 나오기 때문에 역광인데도 잘 나왔죠. 구름이 너무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확대를 해봐도 초점이 맞지 않다든가 뭐 그런 문제점은 없죠. 메인 카메라로 찍은 사진입니다. 앞에서 본 사진보다 더 밝게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확대를 해봐도 먼 산과 구름의 선회도가 나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죠. 망원 3배 줌으로 찍은 사진의 품질도 괜찮지만 10배 디지털 줌으로 찍은 사진 또 품질이 준수합니다. 보통 디지털 줌으로 사진을 찍으면 선회도가 굉장히 떨어지는데 아이폰 13 프로는
괜찮은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접사로 애플 이벤트에 나온 사진처럼 찍어봤습니다. 사진 품질이 괜찮네요. 어느 정도 확대해도 품질이 떨어지지 않아서 볼만하고요. 제가 이 사진을 찍어서 아이들한테 보여주니까 정말 신기해 했습니다. 사람들의 혈관처럼 이렇게 나뭇잎에도 물줄기가 있다는 것을 보고 신기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다음으로 스피커인데요. 아이폰 13 프로는 아이폰 12 프로에 비해서 스피커가 측면 프레임과 디스플레이 경계면 사이로 위치를 옮겼죠. 그래서 음질의 변화는 없는지 소리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S21 울트라와 비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역시 우측 스피커 쪽에서 소리가 조금 더 높게 들리는 것 같고요. 하지만 뭐 거슬릴 수준은 아니고요. 볼륨을 줄이면 뭐 거의 비슷하게 들리니까요. 아무튼 음질은 아이폰답게 괜찮았습니다. 자, 다음은 배터리인데요. 용량은 3095mAh입니다. 아이폰 13 프로의 스펙상 사용시간은 음악 재생 시 최대 75시간 정도 들을 수 있고요. 동영상 재생 시간이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것을 보면 최대 20시간 정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폰 13 프로의 실사용 시간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세팅해 둔 것을 말씀드리면 일단 120Hz는 켜놨고요. 다크 모드는 사용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절전 모드도 사용 안 했고요. 그냥 평상시 사용하는 그대로의 세팅입니다. 실사용 시간은 네이버로 인터넷을 하면 15시간 정도 사용하면 90%까지 배터리가 감소했고요. 동영상 재생 시간은 유튜브를 10시간 정도 보면 거의 방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터리 관리를 정말 효율적으로 하는 것 같고요. 물론 iOS 15의 최적화도 한몫했겠지만 A15 바이오닉의 역할도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S21 울트라의 5000mAh와 사용시간이 비슷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폰 12와 함께 출시되었던 이 맥쉐이프 무선 충전기에서도 15W 고속 무선 충전 기능을 지원해 줍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입니다. 오랜만에 아이폰 13 프로를 구매해서 개봉기부터 시작해서 리뷰까지 해봤는데요. 아이폰 12 프로와 프로 맥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굳이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폰 11 이하 모델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바꾸셔도 될 듯 하고요. 카메라 부분이 많이 바뀌어서 체감이 확실히 될 겁니다. 여기에 추가로 아이폰 13 프로와 프로 맥스를 구매하시면 배터리 용량이 늘어나서 보조 배터리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겁니다. 아이폰 13 프로부터는 집에서 완충하고 나가면 하루 종일 충전 안 해도 될 정도로 배터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고요. 그리고 제품의 전체적인 완성도도 높아서 구매하셔도 괜찮을 듯 합니다. 일상적인 사용은 물론 카메라를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게임을 많이 하시는 분들까지 모두 구매하셔도 되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물량이 충분치 않아서 배송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상으로 아이폰 13 프로 리뷰였고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